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시작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예상치도 못한 타이밍에 정말 급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의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오늘 야간 선물도 6% 올라가는 거 봤을 때 사이드카가 될 것 같았어요. 코스피가 오랜만에 또 벌써 11번째고 코스닥도 제가 레벨업을 찍으러 들어오기 전에 코스닥도 매수 사이드카 그 정도로 시장이 오늘 굉장히 강했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매수의 의견을 좀 냈거든요. 현금 보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조금 두렵지만 매수 포인트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타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오늘 상승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제 이제 61선이라는 기준선을 깼고요. 그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반등이 나왔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더 떨어졌으면 뭐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행히 양시장 오늘 정말 크게 반등을 해줘서 다행인데 이 상승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라는 거에는 또 조금 회의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 상승이 부정적이다 믿지 말자가 아니고 그 정도로 시장이 떨어질 때도 지수 기준 5%, 시장이 올라올 때도 지수가 뭐 5%, 8% 올라오니까 위아래 변동성이 세니까 여전히 현금 비중은 좀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수 사인을 언제 냈냐면 금요일 날 냈고요. 화요일 날 냈습니다. 예, 금요일 날 낸 건 틀렸죠. 왜냐면 월요일 화요일 또 떨어졌으니까. 근데 어제 한 것도 뭐 맞은 건 아니죠. 왜냐면 오늘 바로 반등이 온다라고 말씀은 안 드렸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될 때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선택권이 많아져요. 예, 선택권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매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같은 날에는 내가 현금 비중이 없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매수 사인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또 다시 현금을 만들어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오늘처럼 상승할 거야 라는 그런 꿈과 이상향은 버리는 게 좋다고요. 내일 상승하면 좋죠. 그러니까 저는 내일 떨어질 거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무조건 지금 시장에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 오늘처럼 또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 그것도 못 하시겠다 라는 분들은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어떤 한 종목은 10% 올라갔고 어떤 종목은 5%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이 10% 올라간 종목은 내가 지금 수익이 10% 났어요. 그리고 5% 올라간 종목은 내가 이게 수익이 마이너스 20%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10% 올라간 종목을 매도합니다. 근데 지금 장은 그러면 안 돼요. 10% 올라간 애들은 더 올라가게 냅두고요. 오늘 5%밖에 못 올라간 애는 얘를 던져야 돼요. 그래서 얘를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 그 똘똘한 놈한테 더 몰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좋아지는 겁니다. 네,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또 조정장이 왔을 때 느꼈잖아요. 4월 내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조정이 왔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 레벨업을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런 포트 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그런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매수의 포인트를 보는 것보다는 매도의 포인트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일단 오늘 일단 환율이 안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퉁 하고 떨어져서 더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1,500원 초반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건 이제 유가랑 환율만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 4월 1일부터 제가 팍스경제TV에서도 이거를 좀 교육을 시켜드렸지만 WGBI라는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환율이 조금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국채를 사니까. 그렇게 되면 증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뭐 단기적으로 확 좋아질 거다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서 시장을 좀 부드럽게 돌려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유가에 대해서 피해 지원금을 어제 발표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뭐 피해 지원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분들한테는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하는데 너무 범위가 넓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결국에는 이 피해 지원금만 보통 제가 아까 아침에 잠깐 듣기로는 4조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예,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고 요 피해 지원금이 4조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또 통화 발행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발행률 그러니까 통화 발행량을 또 늘리게 되면 원화가 또 약세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불안한 겁니다. 요게 계속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이상을 유지되면은 사실은 시장에는 별로 안 좋거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조금 뻑뻑하죠. 그래서 피해 지원금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조금은 이 핀셋처럼 정말로 힘드신 분들한테 바우처 형식으로 더 많이 드리는 게 낫지. 이거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통화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저는. 예, 정책을 뭐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정책을 쓰시는 분들은 이 환율까지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사실은 통화량이 많아지면은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건 되게 빨라지거든요. 예, 돈이 흔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환율이 1,500원 이하까지 오늘 조금 떨어졌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시원하게 떨어지진 않는구나 라고 조금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강세업종을 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뭐 의미 있진 않죠. 강세업종 모든 종목이 다 좋았는데 제가 방산을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LIG넥스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예, LIG넥스원을 제가 상담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일주일 내내 종목 상담을 하니까 LIG넥스원을 고점에 사신 분이 전화 와서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랬는데 제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 예, 이 기업은 좋다. 청궁2가 이번에 그런 식으로 선전이 됐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냐라고 지금처럼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근데 걔가 상한가 가면서 또 같이 간 애가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까지. 그래서 방산은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전쟁이 끝났는데 방산이 올라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은 예전 개념처럼 전쟁이 나면 올라가고 전쟁이 끝나면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나라 방산이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수출을 워낙에 많이 하고 더군다나 실전에 투입이 됐는데 오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미사일 쪽, 레이더 쪽, 송수신기 쪽 이쪽을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LIG넥스원이 뭐 사명도 바꾼다고 하고 상한가까지 간 건 아쉽지만 남은 방산 쪽에서 찾아보셔도 기회는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중심으로 당연히 시장은 개편될 거라고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가 좀 중요했는데 그래도 5% 넘게 올라가 주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13%가 올라갔고요. 13%입니다. 13%.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현재 11% 올라가고 있고요. 11%. 그 다음에 SK 스퀘어가 8%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지금 눌렸었던 거죠. 이 반도체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판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엄청 겁내는 기사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팍스경제TV에서 여러분들을 교육시킬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외국인들이 판다고 절대로 겁먹지 마셔라. 의미 없다. 외국인들 지금 판 만큼 다시 들어올 거다. 물론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걱정도 많고 물려있고 어떡해요 하시는데 지금은 파는 게 아니라 더 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예, 저는 이번 4월 1일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시장을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용기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처럼 이렇게 하락장에서 더 매수하라고 하는 전문가들은 많이 없습니다. 예. 보통은 그냥 좀 겁내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외국인들이 팔아서 걱정인데요.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의미는 없다. 예, 이제 아시겠죠? 제가 맞췄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만의 공식을 만들어내셔라. 근데 이번에 또 느끼셨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주항공도 강세입니다. 그 아르테미스 발사로 인해서 테마가 좀 만들어지는데, 우주항공이 약세에 있을 때 이제 좀 담아가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반등이 빠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고, 광통신은 저는 좀 좋게 봐요. 광통신, 광섬유, 뭐 이런 기술 쪽은 좋은데, 통신장비도 오늘 같이 가긴 했습니다. 근데 통신장비는 저는 좀 아직도 머릿속에 좀 의문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광통신, 광섬유 이쪽으로만 보셔라. 통신장비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제 의견은 그렇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약세업종은 제가 다 싫어하는 것들이 약세업종. 전쟁 이슈가 있을 때 올라가서 개인들 꼬셨던 종목들, 탈플라스틱 이런 거 누가 평소에 봤나요? 아무도 안 봤습니다. 해운, 아무도 안 보고요. 골판지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삼육물산, 뭐 대형 포장, 테림 포장, 뭐 이런 것들. 저는 뭐 단기적인 단기 매매로서는 이런 종목들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맞지는 않는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애초에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시장이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등이 내일, 이번 주, 4월달 내내 올라갈 거다라는 거는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죠? 저는 시장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많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왜 제가 자꾸 조심스럽게 얘기하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워낙 강세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유가가 갑자기 꺾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미국이 종전이 얘기가 나오고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 15%는 무조건 챙겨 놓으셔라. 오늘은 그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